여러분이 이번 추석에 드신 그 전 한 장, 송편 몇 개가 아직도 혈관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혹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몸이 무거워진 걸 단순히 살이 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봤습니다만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의사 선생님, 저는 평소에 건강했는데 왜 갑자기 심근경색이 왔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항상 그 시작점에는 명절이 있었어요. 단순한 체중 증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명절에 먹는 전, 갈비찜, 송편, 이 모든 음식들이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을 무려 3배나 높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요. 여러분, 혈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혈관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있고 염증이 생기고 있어요. 이것을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하시면 단 3일 만에 혈액 수치를 되돌릴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서 중요한 건강 정보를 항상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의사로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온 황혼지혜 TV 이성우입니다. 오늘은 추석 음식이 남긴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3일 만에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 골든타임 회복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쉽게 수치가 치솟는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세요. 평소에는 멀쩡하던 분들이 명절 한번 지나고 나면 갑자기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당뇨 전 단계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에 먹는 전, 갈비찜, 송편, 과일 속에 들어있는 포화지방과 과당이 간의 지질 합성을 폭발시키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간이 기름 공장으로 변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제가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평소에 전 한 장 정도 드시던 분이 추석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전 2장, 점심에 갈비찜에 전 또 2장, 저녁에 송편 5개에 과일까지 드시죠. 이게 바로 평소 섭취량의 3배에서 4배예요. 특히 전 한 장에 들어가는 기름을 아십니까? 보통 한 장당 15g 정도의 기름이 흡수돼요. 그런데 이 기름이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고온에서 가열된 기름이거든요. 여기다가 갈비찜에 포화지방이 더해지고 밤늦게 드시는 송편의 당분까지 합쳐지면 여러분의 간은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명절 음식을 언제 먹느냐예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그것도 한꺼번에 많이 먹죠. 밤 10시, 11시에 송편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때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시간대에 고칼로리 음식이 몰려 들어오는 거거든요.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의사 선생님, 저는 평소에 기름진 것도 안 먹고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면 명절 때는 예외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은 컴퓨터가 아니에요. 오늘은 명절이니까 괜찮아 하고 알아서 조절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절 음식의 특성상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전통 조리법 자체가 기름을 많이 사용하고 설탕이나 물엿 같은 단순당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65세 이후에는 간의 해독 능력이 젊었을 때의 60% 정도로 떨어져요. 그런데 똑같은 양의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혈액 속에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죠.
실제로 제가 지난 20년간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명절 직후 2주에서 4주 사이에 혈액 검사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상승한 경우가 평소보다 300% 증가했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만 피하셔도 혈관 위험을 80% 이상 차단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전이나 튀김을 재가열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깝잖아, 버릴 수는 없지 하면서 전날 만든 전을 다시 데워서 드세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기름이 2번 가열되면서 트랜스지방과 과산화지질이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물질들이 혈관 내벽을 직접 공격합니다. 제가 실제 실험을 해봤어요. 같은 전을 첫날과 이틀째 재가열한 것의 트랜스지방 함량을 측정해 봤더니 재가열한 것이 무려 5배나 높았어요. 여러분, 5배입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남은 전이나 튀김은 과감히 버리세요. 두 번째, 술과 고칼로리 안주를 곁들인 장시간 음주입니다. 명절만 되면 가족들이 모였는데 한잔 해야지 하면서 몇 시간씩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될 때 지방 합성이 촉진돼요. 여기에 갈비찜이나 전 같은 기름진 안주까지 함께 드시면 간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립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같은 양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간에 무리가 가는 건 당연하고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실제로 명절 음주 후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평소보다 40% 증가해요. 세 번째, 밤늦은 송편과 한과 간식입니다. 송편은 전통 음식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송편 하나에 들어가는 설탕과 꿀의 양을 아세요? 보통 송편 5개면 각설탕 8개 정도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걸 밤 10시, 11시에 드시죠? 이때는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이 가장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같은 양의 당분이라도 밤에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심하게 나타나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혈당 측정기를 빌려드려서 실험해 봤더니 밤에 드신 송편은 낮에 드신 것보다 혈당을 2배 이상 올렸어요. 네 번째, 그리고 가장 흔한 실수인데요. 남은 명절 음식을 며칠간 계속 드시는 겁니다. 다 해놨는데 언제 다 먹어 하면서 일주일 동안 같은 음식을 드세요. 이게 정말 위험해요. 우리 몸은 원래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해요. 그런데 며칠간 같은 고지방, 고당분 음식만 계속 드시면 혈액 성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혈관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환자분 한 분 사례를 말씀드릴까? 작년에 72세 정평순 할머니가 오셨는데 평소에는 혈액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추석 연휴 후 일주일 동안 남은 전과 갈비찜을 계속 드셨대요. 그 후에 검사해 보니까 총 콜레스테롤이 180에서 280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4가지만 피하셔도 정말 많은 위험을 막을 수 있어요. 특히 재가열한 기름진 음식과 밤늦은 간식, 이 2가지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혈관 건강을 생각한다면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고지혈증이 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정말 멀쩡해 보이거든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가슴이 아픈 것도 아니고 머리가 어지러운 것도 아니고 숨이 찬 것도 아니에요.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들을 말씀드릴게요. 의사 선생님, 저는 어제까지도 골프를 쳤는데 왜 갑자기 심근경색이 왔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혈관 촬영을 해보면 70%, 80%가 이미 막혀 있어요.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혈관 내벽 손상이에요.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혈류가 빨라지면서 혈관벽이 상처를 받기 시작해요. 마치 호스에 압력이 높은 물이 계속 흐르면서 호스 안쪽이 닳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 다음 단계는 콜레스테롤 침착입니다. 상처 난 혈관벽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달라붙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점처럼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쌓여가죠. 마치 수도관에 녹이 끼는 것처럼 말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동맥경화입니다. 쌓인 콜레스테롤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플라크라는 걸 만들어요. 이 플라크가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들죠. 그런데 무서운 건 이 과정이 10년, 20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입니다. 혈관이 70% 이상 막혀도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플라크가 터지거나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죠. 그때서야 가슴 통증이나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거든요. 젊었을 때는 혈관이 고무호수처럼 유연했다면 나이가 들면 플라스틱 파이프처럼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같은 혈압이라도 혈관에 가해지는 손상이 훨씬 커지는 거죠. 제가 실제 환자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9세 김성학 할아버지셨는데 평소에 산행도 하시고 정말 건강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다고 나왔을 때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셨어요. 증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 후에 갑자기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심전도를 찍어보니까 심근경색이더라고요. 응급시술을 해서 다행히 생명은 구했지만 심장 근육의 30%가 이미 죽어 있었어요. 만약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나왔을 때 바로 치료를 시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혈관은 한번 망가지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물론 치료를 하면 더 이상 나빠지는 걸 막을 수는 있지만 이미 생긴 플라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혈관 건강의 적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팔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어지럼증이 있거나 기억력이 떨어진다면 혈관 건강을 의심해 봐야 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기름을 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을 붙이고 나서 키친타올로 눌러서 기름을 빼거나 갈비찜 할 때 기름기를 걷어내거나 하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해도 안심할 수 없어요. 제가 실제 실험을 해봤어요. 전을 붙이고 나서 키친타올로 아무리 눌러도 지방의 60% 이상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름이 재료 속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특히 감자전 같은 경우는 전분이 기름을 흡수해서 더욱 빼기가 어려워요. 더 심각한 문제는 고온 조리와 반복 사용된 기름이에요. 여러분, 전 부칠 때 기름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보통 180도에서 200도예요. 이 온도에서 기름이 계속 가열되면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같은 기름으로 여러 번 전을 부치시죠? 그럴 때마다 독성 물질이 더 많이 생성돼요. 제가 환자분들 집에서 사용하던 기름을 가져다가 성분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새 기름과 비교해 봤더니 세 번째 사용한 기름에서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10배 이상 검출되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설탕 양념의 숨은 위험성도 말씀드릴게요. 갈비찜이나 불고기 양념에 들어가는 설탕, 물엿, 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당분들이 고온에서 고기와 만나면 혈관을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요. 쉽게 말해서 설탕이 탄 것과 비슷한 독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독성 물질이 혈관 내벽에 달라붙으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손상을 촉진해요. 마치 혈관 벽에 끈끈한 접착제를 발라놓은 것처럼 만들어서 콜레스테롤이 더 잘 달라붙게 하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혈관 합병증이 더 잘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함정은 과일이에요. 과일은 몸에 좋다잖아 하면서 명절에 과일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과일 속 과당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배, 사과, 포도 같은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과당이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변해요. 제가 실제 환자분 한 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4세 이순자 할머니셨는데 평소에 기름진 음식은 전혀 안 드셨어요.
그런데 추석에 손자들이 와서 과일을 많이 사다 줬대요. 배 반 개, 사과 한 개, 포도 한 송이씩 하루에 드셨는데 한 달 후 검사에서 중성지방이 150에서 350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과일의 과당은 설탕보다 더 빠르게 지방으로 변해요. 그리고 과일은 달콤해서 많이 먹게 되잖아요. 특히 명절에는 몸에 좋다 하면서 평소보다 몇 배를 더 드시죠. 또 다른 숨은 함정은 견과류예요. 견과류는 좋은 지방이잖아 하고 생각하시는데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도 칼로리는 칼로리예요. 땅콩 한 줌, 호두 몇 개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라 명절에는 한 봉지씩 드시잖아요. 견과류는 그램당 6칼로리가 넘어요. 밥이 그램당 1.3칼로리 정도니까 거의 5배예요. 그리고 견과류는 한번 먹기 시작하면 자제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TV 보면서 드시면 얼마나 먹었는지도 모르게 되죠.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음식에는 선악이 없지만 양과 시간과 조리법에는 선악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하고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터득한 실전 노하우들이에요. 이 방법들만 따라하시면 명절 음식을 드시면서도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먼저 조리법부터 바꿔보세요. 기름에 지지지 마시고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 그릴팬을 활용하시면 기름을 90%까지 절감할 수 있어요. 전을 만들 때도 팬에 기름을 두르지 마시고 에어프라이어에 170도로 15분 정도 돌리시면 바삭하면서도 기름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실제 실험을 해봤어요. 같은 감자전을 기름에 부친 것과 에어프라이어로 만든 것의 칼로리를 비교해 봤더니 에어프라이어로 만든 게 절반 이하더라고요. 그리고 맛도 더 고소하고 바삭해요. 갈비찜을 하실 때도 처음에 고기를 살짝 삶아서 기름기를 제거한 후에 양념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포화지방을 6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양념할 때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같은 천연 감미료는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단맛을 내줘요. 처음에는 맛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당뇨 환자분들한테 추천했더니 다들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허브와 향신료를 적극 활용하세요. 마늘, 양파, 생강, 로즈마리, 타임 같은 것들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마늘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레몬즙도 적극 활용하세요. 전을 먹기 전에 레몬즙 몇 방울을 뿌려서 드시면 기름의 산화를 막아주고 소화도 도와줘요. 그리고 레몬의 구연산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 다음으로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전이나 고기를 먼저 드시지 마시고 채소를 먼저 드세요. 나물이나 김치, 샐러드 같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먼저 드시면 기름진 음식의 흡수를 늦춰줘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 방법을 권해드렸더니 같은 양을 먹어도 식후 혈당이 30% 정도 낮게 나오더라고요. 섬유질이 당분과 지방의 흡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전이나 고기를 드시되 평소보다 절반 정도만 드세요. 전은 2장 이하, 갈비찜은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과일은 식사 후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이후에 드세요. 식사 직후에 과일을 드시면 당분 흡수가 급격히 일어나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겨요. 식사할 때는 작은 접시를 사용하세요. 큰 접시에 조금 담으면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작은 접시에 가득 담으면 같은 양이라도 풍성해 보여요. 이건 시각적 효과를 이용한 건데 실제로 포만감도 더 커져요. 그리고 천천히 드세요. 적어도 20분 이상은 걸려서 식사하시고 한 입 먹고 나서 젓가락을 내려놓고 충분히 씹어서 삼키세요.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돼요. 식사하면서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기름진 음식의 흡수를 완화시켜주고 소화도 도와줘요. 특히 녹차나 우롱차는 지방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더 좋아요. 제가 이런 방법들을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렸더니 명절 음식을 먹으면서도 몸이 가벼워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작은 변화지만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두 분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첫 번째는 이영숙 할머니 사연입니다. 68세시고요. 작년 추석 후에 제게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 저 정말 큰일 났어요 하면서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까 총 콜레스테롤이 280, 중성 지방이 420이나 되었어요. 정상 수치가 콜레스테롤은 200 이하, 중성 지방은 150 이하인데 정말 심각한 상태였죠. 자세히 여쭤보니까 추석 연휴 동안 손자들이 와서 너무 좋아서 매일 전을 20장씩 부치셨대요. 그리고 당신도 하루에 전을 대여섯 장씩 드시고 갈비찜에 송편까지 실컷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기름진 거 거의 안 드시는 분이었는데 말이에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한 달 만에 달라지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특히 이 할머니한테는 채소 먼저 드시고 저는 하루에 2장 이하로 제한하세요 라고 당부드렸어요. 그리고 에어프라이어를 하나 사서 기름 없이 조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처음에는 맛이 없을 것 같은데 하시더니 한번 해보시고는 이게 더 바삭하고 맛있네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까 총 콜레스테롤이 280에서 210으로 중성 지방이 420에서 180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할머니,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으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채소를 먼저 먹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전을 먹고 싶은 마음도 줄어들고 금방 배가 불러서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되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박종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73세시고 정말 심각한 상태로 오셨어요. 중성지방이 무려 500이 넘었거든요. 당화혈색소도 7.2로 당뇨 위험 수치였어요. 의사 선생님, 저 죽는 건 아니죠? 하고 물어보실 정도로 겁을 내시더라고요. 이 할아버지는 특히 술을 좋아하셨어요. 명절 때마다 자식들, 손자들과 술을 드시면서 전이며 갈비찜이며 안주로 드셨대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송편이며 과일이며 계속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일단 한 달만 저를 믿고 따라해 보세요. 약은 나중에 먹더라도 생활 습관부터 바꿔봅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분한테는 특히 에어프라이어 조리법과 작은 접시 사용법, 그리고 식후 산책을 강조해 드렸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맛이 없을 텐데 하고 의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의사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똑같이 먹는 것 같은데 몸이 가벼워져요 하시더라고요. 특히 작은 접시를 쓰시니까 자연스럽게 적게 드시게 되고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니까 기름기가 없어서 속도 편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후에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시는 것도 습관이 되셨대요. 한 달 후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중성지방이 500에서 180으로 떨어졌고 당화혈색소도 7.2에서 6.4로 개선되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약을 먹지 않고도 이 정도 효과가 나오다니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이 할아버지가 가장 강조하신 게 뭔지 아세요? 식후 산책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밥 먹고 바로 눕거나 TV를 봤는데 이제는 밥 먹고 바로 나가서 걸어요. 그러니까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두 분 모두 약을 먹지 않고도 생활 습관만 바꿔서 이런 놀라운 효과를 보셨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런 방법을 적용해 본 환자분들 중에서 80% 이상이 2주에서 4주 사이에 혈액 수치가 정상화되는 걸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3일 골든타임 회복 루틴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3일이 가장 중요해요. 이 3일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혈관 건강이 결정될 수 있거든요. 왜 3일이 골든타임일까요? 우리 몸의 간이 지방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2시간 정도예요.
그리고 혈액 속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도 명절 후 2일에서 3일 사이거든요. 이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 수치가 몇 주 동안 높게 유지될 수 있어요. 첫 3일 동안의 식단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해독과 정화예요. 미역국과 콩나물국을 적극 활용하세요. 미역은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시켜줘요. 콩나물은 아스파라긴산이 간의 해독을 도와주고 피로 회복에도 좋아요. 아침에는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점심에는 콩나물국 한 그릇 이렇게 드시면 돼요. 여기에 나물과 버섯, 두부, 계란을 중심으로 한 반찬들로 구성하세요. 기름진 음식은 완전히 피하시고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세요. 특히 이 3일 동안은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보려는 거예요. 밤 시간 동안 우리 몸의 간이 쉬면서 해독 작업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지만 3일만 참으시면 몸이 확실히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물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아요.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에도 효과적이거든요. 레몬 슬라이스를 넣어서 드시면 비타민C도 보충하고 해독 효과도 높일 수 있어요. 녹차도 적극 활용하세요. 하루에 3잔에서 4잔 정도 드시면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지방 분해를 도와줘요. 단, 공복에는 피하시고 식후 30분 이후에 드세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고 식후 30분 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걸으시면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식후 바로 눕거나 앉아 있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30% 이상 억제할 수 있어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해요. 땀이 날 정도로 할 필요는 없고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로 걸으시면 돼요. 특히 저녁 식사 후 산책은 정말 효과적이에요. 하루 중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대이거든요.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 7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해요.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해서 혈당과 혈압을 올려요. 그리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교란돼서 더 많이 먹고 싶어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대신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3일 동안은 반드시 금주하세요. 술은 간의 해독 작업을 방해하고 중성지방 수치를 올려요. 아무리 소량이라도 이 기간만큼은 완전히 끊으셔야 해요. 대신 따뜻한 차나 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세요. 제가 이런 3일 루틴을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린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봤어요. 어떤 분은 3일 만에 체중이 2kg 빠졌고 또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상쾌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상으로도 일주일 후에 확실한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3일을 시작으로 건강한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3일이 끝나고 나서도 주 2회에서 3회 정도는 이런 식단을 유지하시고 매일 식후 산책은 꼭 지키세요. 그러면 다음 명절이 와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석 음식이 남긴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있으니까요. 음식은 정말 양날의 검과 같아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전이라도 어떻게 조리하고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40년간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건 이거예요. 건강은 특별한 비법이나 값비싼 약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작은 습관의 차이에 있다는 거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해보세요. 전을 부칠 때는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고 식사할 때는 채소를 먼저 드시고 밥 먹고 나서는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특히 65세 이후의 건강은 정말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젊었을 때는 좀 무리해도 회복이 빨랐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만들어가면 건강한 100세를 맞을 수 있어요. 이영숙 할머니와 박종환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변할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70세에도 80세에도 우리 몸은 변화에 반응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3일 챌린지를 시작해 보세요. 미역국 한 그릇, 콩나물국 한 그릇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식후에 동네 한 바퀴 걸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살려내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배우자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한 100세를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노후 준비가 아닐까요?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의사 선생님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하고 밝게 웃으시는 분들을 볼 때예요. 여러분도 한 달 후에는 그런 밝은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나 정말 건강해졌어 하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에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건강은 여러분의 의지와 작은 실천으로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면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해나가시면 돼요. 오늘은 채소를 먼저 먹어보시고 내일은 식후 산책을 해보시고 모레는 에어프라이어로 요리해 보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황혼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건강한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되거든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